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아파 이슬람의 자존심 사파비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파비 왕조는 16세기 초 아바스 왕조에 이어 이란 지역에서 등장한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시아파 중 12이만파를 국교로 받아들인 대제국이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아르다비를 본거지로 쿠르드인, 아제르바이잔인, 조지아인, 흑해 그리스인 같은 주변 민족들을 폭넓게 포용한 결합 왕조로 출발하여 이란 본토로 침투하며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 희미해져 가던 이란의 정체성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흥기하여 이란을 차지하고 당대 최강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냈는지 그 흥망성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비 왕조라는 말 자체가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의 한 종파인 사파비아에서 왔기 때문에 수피즘을 먼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피는 아랍어의 약물을 뜻하는 어근 수프에서 파생된 말로 수피즘 초기 대원들이 금욕과 청빈을 상징하는 하얀 양모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수피라 불렸습니다. 13세기에 몽골에 의해 이슬람 세계가 초토화되자 항상 자신의 편에 서서 승리를 보장해 주었던 알라의 메시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슬림들은 이 굴욕이 시간이 가면서 타성에 젖어 이슬람의 정신이 훼손된 결과로 발생한 패배이기 때문에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밖으로 뻗어나가던 이슬람에게 있어서 아랍어로 게시된 꾸란은 그 전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밖에서는 대부분이 아랍어를 몰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피즘 또는 수피파입니다. 수피파는 꾸란을 읽고 해석하지 못해도 이슬람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간절히 기도하면 알라가 찾아오며 영접할 수 있다고 설파하였습니다. 수피파는 꾸란을 읽는 대신 명상과 기도를 통해 종교적인 낭송을 통해 춤을 통해 심지어는 이슬람이 금지하는 음주를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수피즘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는데 특히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슬람은 수니파 시아파를 막론하고 수피즘이 그 뿌리라 할 만큼 적극 수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파비 왕조의 창립의 영적 근간이 된 사파비아 종단의 창시자 사피아딘이 1301년경 길란 지방에서 수피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는데요. 그의 종교적 카리스마는 수피파 중에서도 사파비아라는 독립된 종단을 거느릴 정도로 확장되었고 곧 사파비아가 아르다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사파비아에서 1447년 사피아딘의 4대 손 샤이크 주나이드가 사파비아의 수장이 되었는데 그는 종교적 권위보다는 세속의 권력에 관심이 더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페르시아의 강력한 공국이었던 카라코윤루에 의해 주나이드가 추방되었고 이후 추방된 주나이드는 카라코윤루의 라이벌이었던 아크코윤루에 가서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크코윤루는 주나이드를 받아들임에 따라 아크코윤루 공주가 주나이드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즉 주나이드의 손자가 바로 사파비 왕조의 건국자인 이스마일 1세가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요약하면 14세기 초에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 수피즘이라는 이슬람 종파가 생겨났고 수피즘에서 다시 사파비아라는 종단이 파생되었는데 그 사파비아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마일 1세라는 인물이 사파비 왕조를 만들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무르가 사망한 후 티무르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란 지역은 무주공산이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사파비아 출신의 이스마일 1세가 1501년 타브리즈를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후 사파비 왕조를 건국했습니다. 이스마일은 아랍인과 투르크인이 사용하던 칼리프나 술탄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페르시아어인 샤한샤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사파비 왕조가 아랍 왕조가 아닌 페르시아, 즉 이란의 나라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1501년 이스마일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아크코윤루를 격파하고 타브리즈를 점령하면서 왕조를 개창한 후 곧장 아르메니아 지방을 차지하였고 이듬해에는 튀르키예 동부 에르진잔과 에르주름을 정복했습니다. 이후에도 1510년까지 바그다드, 쉬라즈, 케르만, 헤라트와 호라산 일부를 점령하며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511년 우즈벡인 무함마드 샤이바니를 아무다리아 북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 결과 동쪽에서는 우즈벡 계열의 칸국이나 무굴 제국과 국경을 접하였는데요. 반면 서쪽에서는 오스만 제국과 인접했기 때문에 사파비 왕조는 이후 순탄한 길을 걷지는 못하였습니다.
서쪽의 오스만 제국은 수니파 국가로 사파비 왕조의 성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맘루크 왕조와 연합하여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한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아파 무슬림을 전파하며 내분을 획책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처음으로 맞붙은 전쟁이 1514년 벌어진 찰디란 전투입니다. 전투는 총포로 무장한 오스만 제국의 승리로 끝났고 오스만 제국이 사파비의 수도 타브리즈를 점령하고 약탈한 후 철수하였습니다. 찰디란 전투 패배 후 이스마일 1세는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타흐마스프 1세가 즉위하였습니다. 타흐마스프 1세는 10살에 즉위하여 52년간 치세한 사파비 왕조 최장수 샤로 아바스 1세와 함께 사파비 왕조에서 기억해야 할 2명의 군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찰디란 전투 패배 후 흩어진 제국을 수습하고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당시 오스만 제국은 슐레이만 대제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오면 도시를 모두 불질러버리고 도망치는 전술을 통해 거처를 옮겨다니며 왕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망칠 때마다 성공하였기 때문에 사파비 왕조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로 슐레이만 대제로부터 1532년부터 1554년까지 세 차례나 침략을 당했고 그때마다 조금씩 영토를 상실하였습니다. 오스만 사파비 전쟁은 지난 슐레이만 대제 2, 3편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1555년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제국이 아마시아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강했던 오스만 제국이 강화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아무리 침략해도 사파비의 샤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오스만 제국은 대포를 비롯한 무거운 무기들을 계속해서 전장으로 옮기다가 무수히 많은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무기를 옮겨 놓아도 전장에 사파비 군대가 없으니 속 시원하게 전투를 벌일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사파비 왕조에게 가끔씩 기습을 당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아마시아 평화협정의 결과 사파비 왕조는 바그다드를 비롯해서 이라크 대부분과 아르메니아 서부, 조지아 서부 등 빼앗긴 요충지 대부분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에 오스만 제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시아파 성지 순례를 막지 않기로 하였지요. 사파비 왕조에게는 굴욕적인 내용이었지만 슐레이만 대제의 무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복수는 슐레이만 대제 사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1566년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1574년 사파비 왕조의 타흐마스프 1세도 후계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는데 그에 따른 계승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았지요. 동쪽의 우즈벡이 사파비 동쪽 변경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1578년에는 오스만 제국이 아마시아 협정을 깨고 조지아와 시르반을 공격하였으며 1585년에는 타브리즈까지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1587년에는 우즈벡이 본격적으로 사파비 왕조를 공격하며 호라산 일대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사파비 왕조의 호라산 총독이 사파비 왕조 제4대 샤 무함마드 후다반다의 아들이었던 아바스 1세를 새로운 샤로 옹립하였습니다. 쿠데타였지만 무능했던 호다반다는 이를 인정하였고 그렇게 1585년 아바스 1세가 17살의 어린 나이로 사파비 왕조의 제5대 샤로 즉위하였습니다. 아바스 1세는 어렸지만 아버지와 달리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즉위 후 자신을 꼭두각시 황제로 내세우고 전권을 휘두르려 했던 호라산 총독을 처형하면서 사파비 왕조의 부흥을 알렸습니다. 아바스 1세는 일단 빼앗긴 타브리즈를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이스탄불 조약을 맺어 굴욕을 당하는 대신 서쪽 변경을 안정시킴으로써 쿠데타로 불안정해진 제국 내부를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후 크즐바시를 비롯한 반동 세력을 정리하고 영국의 앤서니 셜리, 로버트 셜리 형제로부터 머스킷총으로 무장한 보병대인 푸팡치와 포병대인 툭치 등 근대화된 상비군 훈련을 받으며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참고로 영국이 사파비 왕조를 도운 이유는 사파비 왕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독점해온 인도양 향신료 무역 패권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10년 동안 제국의 내실을 다지고 군사력을 키운 아바스 1세는 드디어 1598년 수도
수도를 카즈빈에서 이스파한으로 옮기며 본격적인 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도를 옮기기 전 우즈벡에 빼앗겼던 호라산의 중심 헤라트와 마샤드를 탈환한 아바스 1세는 1603년 서쪽의 오스만 제국이 합스부르크와 13년 전쟁을 치르는 혼란을 틈타 드디어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603년 9월 나하반드와 타브리즈를 탈환한 아바스 1세는 이후 오스만 제국과 공방을 계속했고, 이 전쟁은 1639년 주하부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파비 왕조는 영국의 도움을 받아 페르시아만에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파비 왕조가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중개 무역을 독점하면서 많은 부를 쌓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629년 40년 동안 사파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바스 1세가 사망하면서 제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은 정치적으로는 중동 왕조의 고질적인 계승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사파비 왕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향신료 무역권을 빼앗아 가면서 모든 이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동남쪽에서 무굴 제국의 침입과 북쪽에서 러시아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8세기에 들어서면 사파비 왕조는 주변국의 정복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1722년에는 아프간인들에게 수도 이스파한을 점령당하였고, 동시에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서 카카스 북쪽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영토를 잃어가던 사파비 왕조는 1736년 마지막 샤인 아바스 3세 시기에 혼란을 정리한 나디르 샤라는 인물이 아프샤르 왕조를 새롭게 건립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사파비 왕조가 멸망하면서 이란은 아프샤르 왕조를 비롯한 군소 군벌들이 난립하였고, 18세기 말 카자르 왕조에 의해 재통일되는 것이지요. 사파비 왕조는 현재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 되는 초석을 마련하며 260년간이나 존속한 대제국입니다. 이란인은 수도 테헤란을 이란의 두네라 하고 성도 콤을 이란의 영혼이라 하며 사파비 왕조의 수도였던 이스파한을 이란의 심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파비 왕조에 대한 이란인의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이스파한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많은 유적들이 대부분 사파비 왕조의 것으로, 사파비 왕조는 현재까지도 이란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